아침 글로벌 마켓 나옵니다. 잘 아시는 대로 내일은 대한민국의 국운을 가를 커다란 선거가 기대하고 대기를 하고 있죠. 우리나라 장도 휴장인데요. 자, 내일 쉬는 거를 대비해서 오늘 주식을 사놓고 기다릴 것인지 팔아놓고 기다릴 것인지 고민이 많은 상황입니다. 저는 일단 불리시, 그러니까 상승 예상에 좀 무게를 두는데요. 그 근거는 다음에 보시는 대로 나와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 보시죠. 오늘 새벽 마감한 미 증시는 재정절벽 협상에 대한 희망이 커지면서 미 증시가 여기에 부양 효과를 나타냈다. 지난 목요일 백악관 영수회담 이후 오늘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가 재회를 했습니다. 이번 회담은 약 45분간 진행됐다고 전해지고 또 지난번에 만난 지 한 3박 4일 만에 다시 만난 건데, 만약에 양측이 당시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면 이번 면담은 아예 성사 자체가 되지를 않았겠죠. 그래서 양측 참모진들은 이제 수일 내로 재정절벽 협상이 임시든지 어쨌든지 간에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라고 낙관론에 함께 기댔고, 오늘 미 증시도 이에 화답하면서 S&P 10개 구성업종 모두가 양호한 상승 마감을 기록했습니다. 이 가운데서 특히 금융주의 상승폭이 돋보였는데요. 반면에 주말에 미 역사상 최악의 총기 사건 이후에 권총 제조사 스미스앤웨슨, 많이 들어보셨죠? 첫 거래일에서 5%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내용은 얘기하기도 싫은데 어떤 사회 부적응자가 힘없는 초등학생들한테 이 총을 쐈던 끔찍한 사건인데, 원래는요 미국이 워낙 땅덩어리가 크고 마을이 좀 띄엄띄엄 있다 보니까 치안이 일일이 다 미치지를 못해서 개인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총기를 소지하도록 허락해주면은 범죄율이 억제될 것이다, 이런 게 도입 취지였었는데, 이런 때 보면 정말 부작용이 없는 약은 세상에 없다는 생각이 들죠. 근데 또 이 총기 제조사들이 거의 역사상 오랫동안 공화당의 전통적인 후원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저렇게 힘을 잃는 것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는 정치적으로는 유리한 상황, 국면 이렇게 맞이했다고 일단 볼 수도 있죠. 아무튼 이어서 내용 보시면은요, 오늘은 애플은 반등을 했네요. 사측에서 지난 금요일 중국의 아이폰 5 출시한 지 3일 만에 벌써 200만 대 팔렸다고 발표한 이후에 1.7%대의 상승률 기록하면서 겨우겨우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오늘 미 증시에 대한 전문가 시황 한번 현지로부터 들어보시죠. 자신의 이름을 땄네요. 앨런 B. 렌치 어소시에이츠 대표는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모두가 재정절벽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시장이 뚜렷한 상승으로 반응한 것을 보니까 그래, 뭔가 협상에 분명한 진전이 있는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된다. 시장의 반응이 제일 솔직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주말 전까지는 가부간에 어쨌든 결론이 뭐든지 나오기는 나올 것 같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설마 우리가 내일 휴장하는 동안에 나오지는 않겠죠. 자, 그럼 오늘 오바마 베이너 회담에서 어떤 내용이 달라졌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USA 투데이가 전합니다. 앞서 보신 대로 이제 재정절벽 해결 기대감이 좀 김이 모락모락 나고 있는 가운데 각 외신마다 이번 협상에 있어서 민주당과 공화당의 핵심 쟁점으로 꼽는 사안은 딱 두 가지로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정리해볼까요? 먼저 첫 번째 쟁점은 부자 증세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존 베이너 공화당 원내대표는 처음에는 원래 당론으로 원칙적인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가 이제는 조금 양보를 해서 아예 반대는 아니고 대신에 연소득 1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10억 이상 버는 사람들에 한해서 증세를 하자라고 한 발 물러선 이런 격이 됐고, 대신에 민주당 측은 여전히 부자 증세의 기준은 연소득 25만 달러, 우리 돈으로 2억 5천만 원 정도 버는 소득자부터 확대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 소셜 시큐리티, 여기 이 제도상 연금 지급 규정에 대한 논란인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도 그렇지만 화폐 가치는 점점 하락을 하고 예를 들면 짜장면도 저 어렸을 때는 500원 하던 게 지금 4,000원이니까요. 당연히 연금도 물가 상승에 연동이 돼서 상향 지급되도록 하게 돼 있는 규정이 있는데, 이 기준을요 형식적인 물가 상승률이 아니라 체인드 CPI라고 해서 보다 탄력적인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개정을 하자, 이런 거죠. 이게 공화당의 주장인데, 그럼 미국의 경우는요, 지금 물가 상승률이 거의 0에서 1% 미만이니까 이런 때는 지난 2000년대 초반에 이 호황기 때와 달리 연금 지급액이 거의 인상되지가 말았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것이 바로 쟁점입니다. 그럼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워싱턴 포스트지의 에드 오키프 정치 전문 컬럼니스트께서 수고를 해주셨는데요. 내용 보시죠. 예를 들어서 1935년생 한 시민이 65세가 된 2000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현행 물가 반영 지급 기준에 따르면 2000년 당시 월 1,400불씩 한 해 동안 17,000불을 받았다면 2013년 내년에는 올해 이 물가 기준을 적용해서 월 2,000불씩 연 24,000달러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기준을 최인대 CPI로 바꾸면은 내년에 지급받는 연금액이 월 1,880달러씩 22,600달러 정도를 받게 돼서 기존 획일적인 기준보다는 5%가량의 연금 지급액 감축 효과가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공화당 측이 제시한 재정지출 축소에 대한 한 방편이었는데, 뭐 받는 사람은 조금 불쾌하겠지만은, 글쎄 오바마 대통령이 여기에 대해서 이번에 처음으로 한번 그럼 고려를 해보자라고 입장을 나타낸 것이 중요하죠. 이게 바로 월가 오늘 상승 동력이 됐습니다. 물론 연금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불합리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오바마 대통령이 과연 자신의 전통적 지지 기반인 서민층을 어떻게 설득해서 이 정반 합의 명분을 이끌어내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오늘 금융업종의 상승세, 여기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볼 시간이 됐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보시죠. 지금 사진에 보시는 이분은 지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미리 예고를 해서 월가 은행업종 쪽집게 애널리스트라는 별명이 붙은 메리디스 휘튼인데요. 월가에서는 유명한 사람입니다. 몇 년 전에 결혼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당시 뭐 누가 봐도 월가 무슨 트레이더랑 결혼을 할 거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WWF 레슬링 선수랑 결혼을 해서 또 한 번 사람들 놀래켰었죠. 근데 오늘 한 방송에 출연을 해서 자신들의 고객들에게 금융주를 매수해라, 그것도 빨리 사라, 뭐 이렇게 추천을 해서 사람들이 또 이 이목이 집중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지난 최근 몇 년 동안 금융주에 대해서 비중 축소 의견을 유지해 왔지만, 이번에 미 대형 은행주들에 대해서 특히 시티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전통 은행주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하면서 내년 3월 연준에 가장 최신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은 이들의 재정 건전성이 현 주가에 비해서 현저하게 높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결국 배당 증액을 예상한다는 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실 은행의 재정 건전성은 월가보다 우리나라 은행들이 더 좋지 않나요? 아무튼 뭐 이 결과를 또 시장에서 한번 반응을 보시죠. KBW 은행업종 지수입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20대 대형 은행들의 주가를 지수화한 것으로 보시는 대로 2.76% 급등하면서 여기에 대한 반응을 했죠. 이 KBW 은행업종 지수는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인들도 당연히 헤드쿼터가 위치한 월가의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보시는 대로 3개월 보시면 국내 코스피 지수와의 동조화는 뭐 심리적이든 현실적이든 아니면 지금 보시는 차트상이든 어떤 측면에서도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보시는 대로 미국 대통령 선거 끝나자마자 이렇게 급락하면서 코스피 지수도 같이 내려앉았죠. 이때 뭐 공매도 물량까지 다 완전히 실리면서 이만큼 내려왔는데, 쇼커버링 한번 일어나면서 급등했다가 잠깐 조정받으면서 다시 저점 찍고 쌍바닥 찍고 올라가는 이런 상황이 코스피 지수의 반등, 그리고 국내 증시 외국인 매수세까지 연결이 됐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KBW 은행업종 지수 2.76% 오른 것 역시 외국인의 매수 우위를 예상할 수가 있겠다는 이 증거로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50선 초반까지 같은 MSCI 한국지수가 62.48까지 올라왔다. 객관적 수치로만 보면은요, 한 2100까지도 현재 외국인들의 투심이 올라와 있다는 건데, 뭐 지금 요즘 환율을 좀 감안하면 여기서 약간 깎아야 될 요소가 있고, 지금 대통령 선거도 있는데 외국인들이 바라보는 대한민국 증시의 앞날은 이번 대선이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지금 여기까지 올려놓은 것으로 일단은 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원칙적인 해석이 되겠습니다. 화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여기까지였습니다.